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계속 모든 과목 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출제 패턴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은 이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은 유지되기 때문에 11번 문제도 우리 교재 173페이지 11번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죠. 겸업, 법인이,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1번, 기역,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이라고 했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됩니다. 니은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디귿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가능합니다. 용역 제공은 안 됩니다. 즉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 리얼 주택,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미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는 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1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이죠. 5번. 5번을 보니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출문제인데 좀 문제 자체가 약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법제 구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5번을 정확하게 출제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렸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기출문제 자체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5번에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해야 되지만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에 통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13번에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했는데 필요한 절차, 즉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이다. 자, 우리 거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나와 있네요. 54번에.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는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그러나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의견 진술 이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청문이 자격 취소의 경우 청문,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즉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인데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문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그렇죠. 시신이 없는 경우 가묘, 예장 이런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분도 있어야 되고요. 불룩하게 올라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회복이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2017년도 판례가 되겠는데요. 3번이 정답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당연히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는 만약 1995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계속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사들 다수 견해입니다. 소수 견해는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이 지나야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인데 다수 견해는 그것은 아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되었다면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사성이 설치되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번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요.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16번의 1번입니다. 이전 전의 위반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16번의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무등록자로서 이런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5개 광고물, 즉 간판을 5개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간판 실명제여서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물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이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 맞습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들렸죠?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사무소 명칭 다 4가지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인데요. 기업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사무를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리어는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고요. 이것이 틀렸네요.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리얼의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휴업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음에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 첨부 반납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할 때는 또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8번에 5번입니다. 19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양벌 규정을 묻고 있는 거죠. 양벌 규정. 답은 4번이네요.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했는데 4번이 틀렸죠. 소위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이란 양쪽을 다 벌한다는 말이고, 즉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사장도 벌하는데 다만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직원 잘못했을 때 직원이 을이 되겠죠. 갑이 사장이 되겠고요. 당연히. 답 4번이고요. 2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폐업신고, 즉 중개업을 폐업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등록 취소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폐업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22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기재하고 매수 임차인에게 불응한 취지를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사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면 받을 수 없고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에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도 틀린 게 아니라 5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4번 확인 설명서 2의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역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했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의뢰인에게 자료 구해서 기재합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에는 보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 요건 환경 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2의 서식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및 전용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가 아니라 임대차는 1000분의 4, 매매는 1000분의 5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임대차는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4입니다. 26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기업의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되고요. 니은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교육받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1년 넘게 놀았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1년 안에 개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안에가 중요하죠. 이것은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12시간. 청하 노래도 있죠. 벌써 12시. 예,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리얼에 연수교육을 정당한 서유 없이 받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6번의 답 2번입니다. 다음은 2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번에 있죠. 5번에 보면 있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보증가입은 개업공개사만 보증가입합니다. 개업공개사만 하지만 고용인들, 직원들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합니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사람이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고 그건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즉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으로 공제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자순이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재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했는데 넘는 때에 할 수 있죠.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매각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촉탁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리얼은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 리언입니다. 30번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개업공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했는데 효력 규정은 아니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지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거래해도 처벌은 받지만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판례입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인데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3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해설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따라서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양을 받았다, 의뢰인이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감사의 표시로 마지못해서 자동차를 한 대 수령했다, 모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5번은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초과 약정을 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중개보수는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32번에 답 5번이고요. 33번 소속공개사 자익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소속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고 작성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종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모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면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과태료의 경우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짓 신고한 경우 5% 과태료,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4번의 1번이고요. 35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 4번이죠. 분양 관련 성서 매매를 여부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22번에 있네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2번에 있습니다. 22번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유사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경우, 양수되어 받은 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비밀준수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준수의무 위반 이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금지행위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6번에 3번이 정답이 36번이 아니고 35번에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36번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리얼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의무나 보존할 의무는 소속공개사에게 없습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9번에 있습니다. 19번에 보면은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데 자격정지 이중 그 민확인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36번에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련돼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3년이 넘으면 못합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 된 때에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9개월 된 경우는 승계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7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4번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틀린 것이네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내드린 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년을 한번 봅시다.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12번에 2 플러스 1은 절대적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 절취사유, 그 다음에 15번은 2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입니다. 44번 자, 둘 다 업무정지 2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5번은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최소한 가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4번은 앞에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가령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에다가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면 이 과태료 한번 없어도 3 플러스 1이지만 이건 절대적 취소라고요. 이미 과태료 없어도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3 플러스 1, 이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과태료가 2번 이상 들어가 있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따라서 38번의 4번은 절대적 지소가 아니라 임의적 지소사입니다. 3 플러스 1인데 가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가태료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즉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가태료도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연수교육 빼고는 나머지 자격증이죠. 자격증 취소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미반납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자의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 신청 시가 아니고, 따라서 이 매각 허가 결정기일이 일주일 안에 정해지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의증명을 지금 4일 이내에 발급해 주죠. 그래서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허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인데 3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논을 팔아먹어도 임차인은 2년 더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하죠.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5번 주말 체험용 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거에 시험에 출제됐죠. 부부가 동일 세대원인데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 체험할 수 있다. X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번의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 지금 이 페이스 시험 볼 때까지 잘 유지하셔서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